자체가 빅딩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 시점에서 나온 것이 어떤 그런 우연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거든요. 불법화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게 조지 프리드만이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 책을 보면 그냥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운명론적이기도 하죠. 지정학을 저는 공부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좀 뭐랄까 좀 사이비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음모론하고도 많이 연결되고 약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지정학을 대충 보면 이렇게 어설픈 미래학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만이 100년 후라는 책을 썼었죠. 그걸 읽을 때 느낌이었습니다. 뭐 점쟁이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비트코인 때문에 지정학을 이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야 지정학이라는 게 진짜 맞구나. 이게 어떤 것보다도 설명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지정학이 부여한 지정학의 운명이라면 정말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꾸 돌아가려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지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느냐. 그게 운명이고 그 운명을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원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여러 채널에서 강조했지만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 이거는 이제 지중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해적사입니다. 해적사.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의 그 화폐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지평을 경제학자들이 설정한 근세에 맞추지 말고 시간을 쭉 1000년 전으로 당기면 혼란기에 진짜 돈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혼란이 기본값이다. 지중해가 오랫동안 투쟁의 장이었고 혼란이었다라는 거를 설득력 있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읽어도 되게 설득력 있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남유럽이 저 정도로 황폐화되었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한 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전쟁 3부작이 있어요. 그래서 로도스 섬 공방전하고 레판토 해전인데 전부 그 기독교 세계와 그 이슬람이 맞붙은 전쟁이죠. 아주 그 성요한 기사단의 말타 섬 로도스 섬이 그럴걸요 아마 아주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그 인간미라는 게 그 매력이라는 게 아주 그냥 쩝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면 당연히 그 남성성에 반할 거고요. 남성들이 봐도 그 반하는 그 남성들이 나오죠. 레판토 해전을 이제 내일 오도클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그 오스만 투르크의 서진을 막았던 그리고 유럽의 자신감을 회복시켰던 심리적으로 유럽을 재건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 동안 유럽의 제국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 패권은 포르투갈, 스페인 쭉 옮겨가다가 네덜란드, 영국으로 갔고 이제 유럽의 시대가 마감을 합니다. 마지막 유럽의 제국이 프리드만은 이제 러시아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러시아의 소비에트의 해체, 1991년도 해체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1492년도로부터 500년, 그 500년을 유럽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 키신저의 책, 회복된 세계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권해야 될지 말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도 여러 번 시도했고 여러 번 실패한 책이고 이번에도 읽으려고 했는데 읽긴 읽었는데 선택적으로 읽었습니다. 진짜 키신저 책 중에 제가 읽은 가장 어려운 책인데요. 그 나폴레옹 이후 시대에 메테르니라는 그런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상을 등장시키면서 주인공으로 해서 그의 고민을 키신저의 독특한 필체로 다룬 그런 책인데요.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유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얼마나 평화를 갈구하면서도 얼마나 그 평화하고 멀 수밖에 없는 된지를 이해하는데 평화가 불안정한 건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을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역사를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유럽은 완전히 평화가 정착된 곳이고 싸움은 미국 놈들이 전 세계를 누르면서 한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졌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미국은 지역 패권이 아니라 세계 패권으로서 지역 패권의 맹주들을 억제했었는데 미국이 그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냥 세계 패권으로 남을 거다. 나는 세계 패권으로 남을 거고 지역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 거죠. 그 메시지를 읽은 사람이 이제 푸틴이고요. 그 메시지를 못 읽은 게 이제 지금의 서유럽이죠. 그래서
일본 헌법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불법하면 전쟁이 끝난다라는 그런 낭만적인 이상론자들에게 취한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는 그런 엘리트들이 많았고 전쟁은 이제 유럽에서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가 코소보 때 이제 코소보만 해도 발칸이 유럽 한복판이지만 걔네들은 원래 이상한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습은 뭡니까? 저는 유럽의 허장성세를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뿐인 유럽.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우크라이나의 일반 국민들과 대통령이겠죠. 서유럽을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어떤 일종의 이런 말을 좀 자중해서 써야 되는데 일종의 어떤 그런 의무감 같은 거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빅등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 시점에서 나온 것이 어떤 그런 우연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국제질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국제질서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장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국 제국의 가장 최절정기가 바로 영국 제국을 파괴하는 1차 세계대전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영 제국의 가장 찬란한 그 시기가 대영 제국의 몰락의 시기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로를 만들고 막 우리는 이제 서로 드디어 이제 싸움 없이 나폴레옹도 없고 히틀러도 없이 우리는 통합을 했어. 우리는 옥타비아누스가 만들었던 다시 그 유럽이야. 이렇게 웬걸 얼마 안 가서 깨졌죠. 지금 그리고 그 잔해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세계 패권과 지역 패권의 분리. 그러면 어떤 일이 오나요? 지역 맹주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서유럽은 역시 독일과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터키. 여기는 어떨까요? 일본과 중국. 그죠? 근데 여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희망하건대, 바라건대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황당한 거의 내전이 아주 심각한 내전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운명이 안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미국에게 있어서는 세계 패권의 끝자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서해안, 서해안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